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생각한다 6번째 이야기 시는 심심하다라는 주제로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에고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나한테 집중하고 싶긴 한데 저도 이제 이 현상계를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에고하고 접하는 때가 있긴 있거든요. 최근에 그럴 만한 일들이 있어서 이 어쩔 수 없이 에고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당분간은 조금 더 에고가 어, 이제 몸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참나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의 참나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촬영을 하도록 하고 시는 심심하다. 시는 왜 심심할까? 시는 확실히 에고가 들어오니까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원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방송 딱 틀면은 말이 이렇게 팍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역시 이게 예고 상태에서는 무의식 발동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C는 심심하다. 다시 집중을 하자면 신, 그러니까 와, 이게 봐봐요. 이게 무의식을 활용을 못하니까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산만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산만하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정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그 주제 하나만 딱 정하면은 얘기가 다 이게 나왔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애고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집중을 해서 일단 깨달음. 자, 그러니까 이 신은 심심하다까지 가는 이유는 거의 이제는 최종 판이야.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뭐 해탈, 열반 막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심각하니? 뭐가 그렇게 심각하니? Why so serious? 야,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냐면요. 제가 왜 그렇게 깨달음에 집착을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2020년이고, 코로나 시대고,
과학기술 수준이 이 신에 도전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발전했다. 2045년 이제 뭐 특이점 하지만 뭐 2036년까지 줄었다라는 말도 있고, 네, 뭐 이제 뉴스 정보 종종 접하면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또 발명이 됐다, 이런 걸 보면은 얼마 안 남았구나. 보세요. 이제 오늘 접한 이제 정보는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은 순간이동 기술이 개발이 됐다. 물론 이거 정보는 제가 예전에도 이 정보는 제가 이제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특이점, 미래 예측 관련된 이제 컨텐츠에 제가 이런 관련 내용을 넣긴 했는데, 아주 오래 전에 이미 이 기술은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다른 유튜버가 말한 이 기술은 조금 더 진보된, 한층 더 진보된 기술이죠. 이제 양자 얽힘 기술을 활용한 이제 정보를 이동하는 기술인데, 이 개념을 이제 어떻게 순간이동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냐면은, A라는 입자가 있으면은 A라는 입자를 그대로 다른 곳에서 복사하면 돼요. 그러면은 A가 두 개가 되겠죠. 근데 복사하기 이전에 A는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복사된 A를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순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1m 지점에 A가 있고 100m 지점에 A를 복사했어요. 그러면은 1m에 있는 A를 지우면 1m에 있는 게 100m A로 이동한 거죠. 어떻게? 순간 이동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이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근데 이런 개념은 사실 물질 적으로만 해석한 거죠. 입자 단위에서 100% 복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면에 영혼이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영혼이 있는데 입자만 복사했다고 내가 순간이동을 한 걸까요? 근데 1m 지점에 A, 그러니까 내가 있었는데 1m 지점에 나는 삭제를 해버리면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가 되는 거죠. 이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과연 기억을 전부 복제해서 이전의 나를 죽여버리면 새로운 나가 내가 될까요? 그냥 새로운 나가 아닐까요? 나는 죽어버리는 거죠. 단지 물질적으로 똑같은 내가 복사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복사를 하기 이전의 원본은 지워버리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의 나는 똑같겠죠. 하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의 나고, 영혼의 개념으로 봤을 때의 나는 없어진 거야. 사라진 거야.
네, 영혼까지 복사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입자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은 작은 소립자 정도 수준을 순간이동하는 거겠지만 우리 인간도 결국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자 단위 수준에서 정확하게 다 분해를 해서 복사를 한다면 그게 100% 복제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몸을 정확하게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스캔한 것들을 정확하게 입자화해서 복제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고 어디 있고 이렇단 얘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인간 복제, 어떤 생명공학단에서 인간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물리학단에서 이렇게 입자 단위에서 또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나란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나란 존재는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찾지도 못하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뭐 소용없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나일까요?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잠을 자고 일어나기 전에 나와 잠을 자고 일어난 후의 나 같은 나일까요? 의심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이런 개념이네. 아, 이 참나라는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닌다. 오, 이건 새로운 발상인데. 그러니까 여기 1m에 있었던 A라는 나를 삭제를 해도 참나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이 A에 복사를 하면 이 참나라는 애는 자기하고 제일 일치하는 어떤 주파수를 갖고 있는 육체에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신하고 이 주파수가 맞는 육체, 왜냐면 복제를 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공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도 맞겠네요. 그럼 왜냐면은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나일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의 나는 계속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육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육체는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육체를 죽여버리잖아. 없애버리니까.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 대상은 아닌데 약간 비슷하게 바라볼 수는 있겠죠. 육체를 기준으로 여기는 육체가 죽어버리고 여기는 단지 그냥
잠을 자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는 육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뭐 다시 심각하게 깨달음으로 또 가야겠죠. 근데 방금 이 새로운 발상, 참나라는 영혼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신하고 제일 잘 맞는 육체와 공명을 해서 옮겨 다닌다. 이거는 꽤 신박한 그런 발상 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참나라는 그 영혼이 육체에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고의 나로서 이 현상계를 살아가고 있지, 참나로서 현상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여도 에고가 죽는 거지, 참나가 죽는 경우는 없단 얘기죠. 이 참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육체에 들어와도 육체를 죽여도 참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참나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 모든 물질은 이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제일 잘 맞는 오래되고 익숙한 그런 육체를 찾아서 참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아무튼 어찌됐든 깨달음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심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의 미래 기술 특이점 이런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년 15년 20년 뒤면은 그런 것들은 닥치고, 물론 지금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죠. 이제 뭐 5년만 몇 년만 지나도 그러한 요소들이 점점 이제 스며들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다는 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해탈하고 열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의 관점이고, 뭐 또 하나는 뭐 이제 신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즉 참나 찾기.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으로 간다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들을 하나로 통일을 하면 결국은 이제 참나 찾기라는 거죠. 참나 찾기. 인간이 할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한 노력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해탈이나 열반은,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해봤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요소예요. 뭐 해탈은 이제 뭔가 고통을 없애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현상계를 벗어나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서 위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이제 해탈이다. 뭐 약간 무로 돌아가는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봐요. 열반이라는 거는 현상계에 있지만 현상계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상태.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 뭐랄까, 안식? 약간 이런 상태가 이제 열반 상태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이제 나누는 기준은 저는 그런 거라 보는 거고, 이 해탈과 열반은 어디까지나 이제 불교에서 보는 관점이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이 뭐냐면은 일단은 참나를 찾는 거다. 참나를 왜 찾아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답을 못 할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아야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똑같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또 참나가 깨달음이다. 이게 계속 꼬리 물기 반복이거든요. 근데 참나를 왜 찾아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당연히 무의식 활용하기 라는 거죠. 우리가 에고 상태에서는 거의 의식을 활용해요. 근데 참나 상태에서는 무의식이 자동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트 효과예요. 참나와 에고가 세트고, 아니 참나와 무의식이 세트고, 에고와 의식이 이 세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나다, 에고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에고도 있고 참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에고가 80%고 참나가 20%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또 단면적인 순간순간의 불연속적인 것만 따지자면은 잠깐 참나로서 무의식적으로 뭔가 하는 행동, 에고의 의식으로 뭔가 하는 행동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참나가 들어와도 항상 참나가 머무는 게 아니라 참나가 있다가도 의식하는 순간에 참나는 사라져 버려요. 왜? 의식은 에고를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나와 무의식은 사실은 나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진정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요소는 이 에고와 의식이 바로 나라는 요소예요.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무의식으로 행하더라도 우리는 이 무의식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참나가 한 거니까. 그래서 참나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참나가 하는 무의식에 대한 행동들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대부분을 에고와 의식으로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익숙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이루어져도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신이란 얘기죠. 그래서 참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이 현상계라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거의 대부분을 무의식이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내가 활용을 해야지만 이 현상계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항상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항상 뭔가 부족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활용해야만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데아적인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는 것들은 꿈의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막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어찌 연예인하고 막 결혼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꿈을 누가 만드냐? 무의식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꿈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무의식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참나를 찾는 이유는 이런 무의식을 활용을 해서 자유의지를 최대한 갖고 현상계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해탈과 열반만 우리가 이것만 원한다면은 이거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희노애락이 존재해야지 삶이라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이게 없다면은 삶이라는 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밸런스가 있죠. 너무 고통스럽고 즐거움이 거의 배분이 안 된 그런 세팅 상태라면은 밸런스가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적당하게 밸런스가 맞춰줘야지 희노애락의 밸런스인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조정하는 그 상태가 바로 자유의지가 개입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는 의식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주어진 자유의지는 끼케야 5%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물 마시고 뭐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뭐 TV 보고 뭐 책 보고 뭐 전화하고 뭐 컴퓨터하고 뭐 약간 이런 그냥 단순한 것들. 근데 이런 단순한 것을 조금 떠나서 약간 복잡한 것을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가능성이 어떤 확률적인 문제가 붙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친구 만나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약속이 생겼다고 펑크가 난 거야, 약속이. 그럴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막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불발이 되고 막 분명히 나는 내 의식대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얘기죠.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늘 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내가 막 100m 달리기를 1초에 끊고 싶어. 1초에 100m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의식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을 정복을 하면은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이 더 되면은 분명히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갈 거예요. 또 이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VR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오감을 다 자극하고 그런 오감 자극하는 어떤 기술들이 많이 심지어 이 미각까지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시기는 이거는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시기는 이건 아마 뇌과학 쪽에서 풀어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IT나 과학기술로 이제 풀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이 이제 불필요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아무튼 그 무의식이 이런 이제 밸런스 조정을 그러니까 그 어떤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나를 찾아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왜 신은 심심하다가 주제가 됐냐면은요. 아, 삶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단은 참나는 절대성인데 이 절대성에서 참나가 들어오는 현상이고 이 참나를 100% 만약에 갖는다. 에고가 전혀 없는 상태. 그렇다는 거는 상대성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현상계에 없단 얘기야.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벽한 절대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나야. 또 모든 게 다 무야. 없어. 왜? 상대적인 요소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냥 모든 게 다 나고 또 나라고 할 요소도 사실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이론론이고 무아론인 거죠. 그래서 이 궁극의 참나는 어 시공간도 없어. 어떤 비교할 대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야. 그냥 이 무인 거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시는 심심하다. 그래서 현상계로 놀러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절대신이 된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 게임을 할 선택. 그러니까 현상계를 선택하는 거죠. 어떤 밸런스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밸런스를 맞추고 3. 현상계를 선택해서 접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세팅된 밸런스의 그 현상계에서 노는 거죠.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것 같죠. 이건 뭐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뭐 영성도 아니고 그냥 소설을 쓰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제가 이거는 느끼는 거고 깨닫는 거고 이 자체가 정답이 되어야만 해요. 왜?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경전 막 이게 뭐 종교 막 불교 기독교 막 이런 거 이제 막 관심 갖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것들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지 알 수도 없는 거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써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고, 예? 불교에서 해탈하고 열반이 깨달음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길이다. 근데 해탈이 뭔지 열반이 뭔지 굉장히 형 이상학적이란 얘기죠. 추상적이란 얘기죠. 예? 그럼 이거 해서 뭐해? 해탈하고 열반해서 뭐하게요? 응? 아무것도 뭐 느낄 수도 없고 그냥 뭐 편안한 상태라고는 하는데 그 편안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뭔지? 몰라요. 느낄 수도 없고. 삶이라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어, 이 상대적인 거는 게임의 요소예요. 우리가 게임을 접속했다가 뭐 레벨을 키우고 아이템을 얻고 막 그런 어떤 다양한 게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예. 근데 또 게임을 나오면은 이제 내가 게임 스테이지를 난이도나 그런 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신이니까.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플레이어고.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스테이지를 선택을 이미 하면은 그 스테이지의 어떤 난이도나 게임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게임을 나온 상태에서는 다양한 스테이지를 제 마음대로 난이도도 마음대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RPG 게임과 삶을 비교하면 정말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 현실이라는 이 세상을 가장 똑같은 형태, 가장 그나마 유사한 형태의 세상을 바로 디지털 세상, 시뮬레이션 이론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이상하게 너무 닮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가상세계에 이미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RPG 게임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게임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자체가 정답이 되어야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탈, 열반, 뭐 천국과 지옥, 막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 거를 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알지도 못하는 거 안다고 하기보다는 아는 거를 안다고 하는 게 낫겠죠. 우리는 게임을 해봐서 알아요. 게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디지털 세상하고 우리 물질 세상하고 현실이라는 너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컴퓨터의 그 비트 세상과 인간 세상의 물질 그 원자 세상. 우리는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컴퓨터는 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0과 1이라는 그 비트 단위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원자 단위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근본은 다 그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것들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삶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삶을 무시하고 해탈과 열반만 선택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알지도 못하는 거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나라는 거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한이 돼야 돼요. 무한한 나. 뭐 10년, 100년, 1000년 동안만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1억 년, 1조 년, 100조 년, 1겁, 10겁, 1000겁 이런 무한한 시간에 나로서 계속 무한하게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해탈 열반 상태에서 계속 무한하게 이 상태로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억 년, 수백억 년, 수조 년, 수겁 년을 이 상태로 보낸다는 거는 지옥이에요. 이 자체가. 삶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삶 자체가 게임인 거죠. 희노애락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심심하다. 그래서 현상계에 접속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무한한 나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RPG 게임을 보면은 하나의 스테이지를 깨고 나면은 다음 스테이지가 나오고 또 다음 스테이지가 나오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무한하게 게임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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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한하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어,
이 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무한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한.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네. 이 안에 어떤 윤회라는 개념과 기억, 시간, 뭐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게 무한하게 계속 지속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은 심심하기 때문에 현상계에 놀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현상계에서 에고를 쌓는 게 순서가 아니라, 현상계에서 지금은 빨리 참나를 찾아야 된다. 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 시대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벌써 이제 좀 있으면은 신에 도전할 만한 수준까지 와 있고, 네? 순간 이동에 뭐 인간 복제 기술에 뭐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윤회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이 윤회라는 거는 진정한 나를 찾기 전까지 계속 윤회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퀘스트를 깨야 되는데 퀘스트를 깨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는 거죠. 어떤 조건의 퀘스트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참나를 찾는 게 삶의 퀘스트다. 그걸 해야만 그 스테이지를 깨는 거야. 그러면은 게임을 깨고 나면은 다음 스테이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 상태가 바로 신이란 얘기죠. 참나를 찾는 상태. 참나를 찾으면 다음 게임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마 뭐 그냥 내가 선택한 스테이지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난이도에 내가 뚝 떨어진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초보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아니지. 아무튼 지금 다르게 또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얘기가 더 복잡하고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거의 이제는 진리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다 왔다. 솔직히 여기서 더 다른 길로 갈 만한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깨달음이야말로 정말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마음적으로도 이게 딱 와닿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뭐 해탈한다, 열반한다, 막 그냥 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난 신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알지도 못하는 거를 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단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지금 이 프레임이 깨달음에 거의 다 왔다, 이게 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아까 그 새로운 발사, 참나라는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닌다, 이 공명하는 이 주파수 공명, 이걸 토대로 요 부분만 제가 추가로 연구를 해서 예, 이제 이어나가면 될 것 같네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론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실천을 해서 참나를 찾아야겠죠. 저도 뭐 지금 이 에고 때문에 에고가 많이 들어와서 내 참나가 어디로 갔는지 뭐 참나 상태인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아예 참나가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있긴 있는데 에고도 많이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에요. 참나가 많이 있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